하고 그 초급 기존에 했던 분들 다음 달에 중급 등록하시고 초급 계속 들으셔도 됩니다. 무한 초급은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중급 넘어가면. 그럼 어떡하죠? 이거 너무 할까요? 하셔도 되죠. 예제. 오늘 그냥 듣고 가세요. 예제 해왔으니까. 아니 이거 프린트 한 장 드리지요. 네. 저 아마도 좀 모르실 건데. 하나 주세요. 오늘 수업 내용 드리죠. 일단은 감사합니다. 머리가 좋으세요. 그럼 아니에요. 오늘은 한꺼번에 몇 가지 지금까지 배운 거 총 정리해서 육친 설명하면서 그 격구까지 들어가면서 오행까지 접목시켜서 토탈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오늘 인수, 태양, 우리 격국 일단 육친 해보고요. 우리 오행 있잖아요, 오행. 오행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죠. 나 이제 예제문 중심으로 하니까 나를 수로 적게 수로. 오행은 수예요. 오행으로는 수. 수일반인 사람의 그러면 수가 되면 인성은 뭐가 됩니까? 인성은 금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오늘 격국할 거는 인수태양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인수태양의 특성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문은 하나 들어놓을게요. 이런 사주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은 수일간이 되고요. 여기서 일간인 나라는 사람이 수일간이에요. 개수예요. 인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은 경과, 신과, 지지의 신과 유가 인성입니다. 사주에 보시다시피 일간은 수에 온통 인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친으로 우리가 인수가 무엇인가? 인수가 저번에 그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보면 육친의 특성 설명 있는 거 있어요. 옛날에 육친의 설명. 아니면 사주 격국에 보면 인수태왕 재간이 뭘한다 해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면 육친의 설명 한번 인수가 무엇인지 그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육친의 설명에 프린트 없는 분 여기 여유분 있어요. 남아볼 자기 위주. 예, 그거 보셔도 되고 진짜 한 개가 있었어. 요거 없어요? 요거 육친의 설명 있을 건데 있죠. 육친의 설명 인수라는 것이 뭐냐? 인수 우리가 늘 인수, 비거, 상식, 재성, 관성 이렇게 해요. 인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은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요. 책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인수의 특성은 인수는 학문으로 통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박하고 수양이 되어 있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돈하고 거리가 멀고 돈하고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백하고 옛날에 선비들 보죠. 선비들 안녕하세요. 선비들 보면 굶어 죽어도 학자들 펴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딱 선비의 별이 인수예요. 인수.
그래서 명예를 좋아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론을 많이 접해요. 근데 현실에 적용은 잘 못해요. 그래서 또 받아봤기 때문에 인수라는 건 어머니의 정이기도 하고 스승의 정이기도 하고 이미 많이 받아만 봤어요. 그래서 베풀 줄은 몰라요.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인수가 보면 여기가 인수가 있죠. 그럼 피상되는 건 뭐예요? 극을 하는 거. 인수는 여기 생어지만 상식을 극을 해요. 그죠? 상식을 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식이란 뭐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예지력, 표현력, 응용력 뭐 이런 게 융통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가 지금 사주 격국에서 보듯이 인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크단 말이에요. 요만큼 크면 나머지 게 쪼그라든다고 보시면 돼요. 쪼그라들거나 없거나. 그런데 이만큼 크니까 당연히 생도 하지만 생은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극을 하겠죠. 그러면 상식이라는 어떤 특성을 극이라는 거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애지력, 표현력, 융통성 이런 걸 없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답답한 사람이 되겠죠. 부모한테 받기만 했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인수태양 우리가 늘 말하는 재간이 뭐란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수가 이리 많아져요. 그럼 상식이죠. 이게 재죠. 간이란 말이야. 이미 여기서 이미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사주 8글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7, 6개를 차지하면 여기 있을까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이미 뭘 했잖아요. 운에서 온다 한들 이게 만약에 수, 목, 화, 토죠. 금이 많으니 화가 오면 화식돼 버리고 토는 변해버리고 목 또한 금금목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게 피상돼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에서 인수가 많으면 재관이 몰한다. 여기서 극을 먹고 목생화를 못해요. 그죠? 화는 또 화생토를 못하죠. 결국은 도미노 현상처럼 인수 하나가 많아지면 싸그리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재관이 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품에 인수라는 엄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되죠. 마마보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이미 엄마가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어떤 그게 돼버리고 부인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엄마 품에 자라서 엄마가 오냐오냐 했기 때문에 부인한테 의지하면 되는데 안 하죠. 왜? 재성이 극을 하니까 싫어하잖아요. 극을 받으니까. 그래서 또 부인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결혼이 늦어지죠. 왜? 엄마가 이건 이래서 반대하고 저건 저래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결혼이 또 늦어지고 또 설령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입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엄마 품에 또 자랐기 때문에 원상의 꽃처럼 병치레를 잘해서 병원 주입이 작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 여기 보면은 모두 인성이죠.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인성이죠. 월지에 뿌리를 뒀잖아요. 등령이 쪽에 우리 말한 등령이 있어요. 지지에 일지에 뿌리를 뒀어요. 득지를 했네요. 그 다음 득세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최강이 돼버렸어요. 아주 강한 사주. 최강 사주가 됐으나 자기의 주관이 없이 누구의 주관? 엄마의 주관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강해 보이나 열이다고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엄마의 말이면 그냥 다 듣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월지에 근을 두면 특성이 뭐냐면 장남 장녀 역할을 한다. 월지랑 부모 자리잖아요. 거기에 뿌리를 넣었으니까 장남 장녀 역할을 한다. 그러면 부모 옆에서 산다. 부모를 모신다. 또는 장남 장녀가 아니면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가 이렇게 줄을 이룬 걸 인수태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용어 자체, 격국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인수태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지에 금령, 득지, 득세 모든 거를 인수로서 강해진 거를 최강사주이나 최강사주이긴 하나 자기 뿌리가 없잖아요. 인수라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 주관은 좀 없어요. 강해 보이나 이제 주관이 없고 아까 이제 인수는
청순하고 순수하고 청백하다고 그랬을 때 학자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관련 없습니다. 돈을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업은 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할 게 없잖아요. 재도 망하고 이것도 망하고 상식은 피상되고 그럼 어떻게 살까요? 제일 잘하는 거 부모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특성 부모 재산으로 삽니다.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있어요. 이런 사람 대신에 다 살 거리를 하나씩 줍니다. 부모 재산 받아서 힘이 있으니까 사업해보고 싶겠죠. 늘 하지 말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말아먹어요. 말아먹겠죠. 이런 사람 사업하면 안 되니까 말아먹습니다. 그러면 부인이 옆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엄마 입김이 세잖아요. 자꾸 말아먹으니까 부인한테 이제 또 야단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입김으로 인해서 이혼율도 높습니다. 가끔 도망가고 이래요. 주위에 보면. 그 부모 재산 갖고 사업하는 사람 부인한테 같이 사냐고 물어봐요. 없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로 인수태양이라고 그래요. 그 벽국 보면 또 있죠. 인수태양 한 개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임실 세 번째 거 볼게요. 자, 여기는 임수가 갑입니다. 갑, 목입니다. 오행으로 목이 되죠. 그럼 인수는 수가 되죠. 해 작아집니다. 형식은 수가 되겠고 인수가 지금 지지에 이렇게 많이 있죠. 신은 우리가 합해서 신자 수가 되죠. 그래서 온통 지지의 수는 간목의 인수가 되죠. 인수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수태양은 인수가 병이에요. 인수 때문에 살지만 인수가 병이 됩니다. 인수가 병이다. 이런 겨울에 물이고 겨울에 나무예요. 그러면 이 물이 꽁꽁 얼어 있는 물이죠. 그럼 이 나무 또한 꽁꽁 얼어 있어요. 엄마가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얘는 꽁꽁 얼어 있는 나무가 돼요. 수목은결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 사람은 꽁꽁 얼어붙어서 오히려 지나친 인수의 엄마의 사랑이 병이 되면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수가 많기 때문에 상식, 밥의 상식, 화, 당연히 수다, 화식 되죠. 그래서 상식이 뭐를 하죠? 표현력 부족합니다. 꽁꽁 얼어서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술을 먹으면 나오겠죠. 그런 이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상식 일단 수다 화식돼서 상식 몰아죠. 그래서 화가 토를 생을 못하잖아요. 토 또한 재성 몰아죠. 토가 또 약하니 금 또 생을 못하죠. 그 모든 게 상식, 재, 관이 몰한다. 그래서 인수태양은 인수로 인해서 수다로 인해서 상식, 수다화신, 수다토류, 수다금침이 되죠. 그래서 인수태양은 재관이 몰함은 면치 못한다.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지지에 삼합으로 된 게 있어요. 삼합으로. 이건 이제 하나 동합이잖아요. 같은 것이잖아요. 같은 계절의 것이. 우리 삼합으로 된다. 만약에 여기서 삼합이 되면 인수의 삼합이면 사유축이죠. 이렇게 되면 삼합이 돼요. 사가 만약에 여기 오면 올지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올해 여름에 일이 돼버리니까 사유축 이런 식으로 해서 삼합으로 되잖아요. 삼합으로 되면 이걸 순수하다고 봐요. 이건 탁수가 되고 이거는 청수가 돼요. 청수가. 그래서 이거는 금이 인수가 병이 되죠. 이게 인수가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인수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공부로 먹고 살아요. 공부로. 그럼 이건 학교의 총장, 대학교 총장, 총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합과 이런 개별합, 동합의 차이는 이거는 국이 덕이 깨끗하고
청수가 되고 이건 탁수가 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삼합은 좀 격을 상승시키고요. 개별합은 격을 좀 낮춰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인수가 많아서 격이 되는 거고, 삼합은 이제 청수로서 오히려 그 종인격이라고 별도의 이것 또한 비겁태양, 인수태양과 같지만 삼합으로 했을 때는 종인격이라고 별도로 격을 상승시키는 격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예를 들어놨죠, 그죠? 두 번째 거는 종인격을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제 이거와 비슷한 인수태양은 인수가 많아서 내가 강한 사주가 되고요. 이거와 비슷한 사주와 비겁태양이 있어요. 비겁태양은 비겁은 저 나잖아요, 나. 일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목이 많을 때 목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비겁은 예제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고.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조용하신 거지? 예예. 오늘 지금 일요일이네. 오늘 일요일에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일요일은 아시겠어요? 비겁태양은 어디서 괜찮아. 기해입니까? 가방 뒤로 올리- 예, 기회. 이거 그냥 제가 만든 사람, 아, 예, 뭐 있는 사람 만들어도- 아니에요. 예. 일간이 수잖아요. 지지에 수골이라는 건 겨울에. 그래서 토로서 역할을 하고 자축합수로 수가 되죠, 그죠? 지지 또 여기도 수, 온통 수잖아요. 수죠. 이런 걸 윤학격이라고도 하고요. 이것 또한 그 비겁태형이에요. 비겁태형. 비겁이란 나와 같은 오행이 월지, 등령, 득지, 득세를 해서 강해졌죠. 아까 인수태양은 부모의 인수의 기운이 강해져서 나의 주관 없이 강하기만 했어요. 이런 사람은 나의 주관이 너무 또렷해서 문제예요. 그죠? 너무 강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온통 수잖아요. 그럼 주위에 온통 경쟁자예요. 경쟁자. 형제이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보다 빨라야 되겠죠. 이런 사람 밥 먹을 때 엄청 빨리 먹어요. 보면 밥 되게 빨리 먹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비겁태양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해서 없는 신용을 안 해요. 왜 없는 거 보여주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나 쪽팔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영웅심리 좀 있고요. 영웅심리 있고 군중심리 있어요. 자기와 같은 편이 될 때는 내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중심리, 모이면 으쌰으쌰하는 그런 거 있고, 또 주위에 만약에 이 사람의 화가 하나 있으면 얘도 덤비고 외도 덤비고 서로 덤빌 거잖아요. 화가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엄청 노력하죠. 그러나 뺏기죠. 운이 나쁘면 뺏기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의심이 많아요. 의처증이 있습니다. 의처증 생기고요. 그래서 이 화가 여자이기도 하지만 돈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자가 많아서 운이 좋을 땐 내 돈이지만 운이 나쁠 때는 친구도. 그래서 특히 비겁태양 같은 경우는 없는 신용을 안 한다고 그랬죠. 없어도 없는 신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있는 척하고 빌려줘요. 그래서 내 돈이 친구들도 못 받습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거든요. 있을 때 갚아. 이러고 이제 없는 신용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 또한 만났지만 또 뺏기잖아요. 그래서 처녀 장가 못 가요. 남자 같은 경우 처녀 장가 못 간다. 여자 입장에서도 그 소실팔자로 들어갑니다. 뺏고 뺏기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실팔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고집도 세죠. 고집도 엄청 셉니다. 융통성도 없습니다. 하여튼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재가 뺏기고 또 관도 뺏기겠죠. 인수태양과 같이 비극태양도 재, 관이 모람은 똑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여자 뺏고 뺏기고 직업, 관 직업 뺏고 뺏기고 변동 많아요. 그리고 남 밑에 잘 안 있으려고요. 왜냐면 관이 작으니까. 그래서 남 밑에 잘 안 있어요. 그러니까 또 회사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나와요. 그래서 늘 일정하지 못한 직업 들어오면 사업하면 되겠죠. 사업하면 되는데 또 융통성이 없으니까 또 말아먹겠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남 밑에 안 있으니까 사업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근데 쟤를 일단 여자나 돈을 늘 뺏기니까 돈 버는 일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수로 많이 됐을 때는 금수상청이 되죠. 차갑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또 사회생활 못하죠. 너무 차갑고 더러운 걸 못 보고 타협이 좀 안 되고, 왜냐하면 지지에 워낙 내 힘을 실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의기양양해서 타협하는 거 싫어합니다. 오로지 밀고 나가요. 부러질전적 꺾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 보기에는 되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고 좀 멋져 보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있죠. 이제 인수태양과 비겁태양이 우리가 강한 사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거는 이제 한 가지 오행.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목으로 된 오행, 화로 된 오행, 토로 된 오행, 한 가지 오행으로 된 것 또한 같이 비겁태양이에요. 근데 단지 목일간에 지지, 목이 있으나 삼합으로 이루어진 거. 아까 삼합이 되면 격이 상승된다고 그랬잖아요. 삼합이 되면 격이 상승된다. 목일간에, 갑일간에 해묘미 목국이 있거나 아니면 인성에 이렇게 비겁을 두고 이렇게 삼합으로 됐을 때는 본인 출세는 돼요. 모두 목이 되니까 목으로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출세합니다. 본인 출세하는 거는 있지만 나머지 역시 아까 오행 중에 본인만 왕하잖아요. 목만 왕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오행은 없어졌잖아요. 벌써 희상됐잖아요. 그래서 주위의 일친이 뭐라는 거는 이것 또한 같다. 이 사람의 한 복직격 같은 경우, 한 가지 오행되는 복직격 같은 경우에는 본인 출세에 한한다. 주위의 일친은 똑같이 모람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출세해서 주위의 일친들, 부모, 형제, 나머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배우는 거는 최강격의 사주. 강한 거는 강해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애들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러잖아요. 울면 젖줘요. 아프면 울면 젖주는데 이런 사람은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해요. 있다고 늘 의기양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 주위에 그래요. 없어도 없는 신용 안 하고 자기의 어떤 불리한 거 안 보여주기 위해서 꾸미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이 안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 주고 안 주죠. 그죠? 최강격은 오히려 신약한 사주보다 불리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제문 상식태원 상식 일친에서 보면 상식 내가 생각으로 상식 육친에서 이게 여기를 상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자리 이 자리를 상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식은 내가 생함으로 본인이 변신하는 게 돼서 재주이기도 하고 기교예요. 그래서 나의 발표력, 응용력 또는 애지력, 추리력, 언어, 임기응변이 강하고요. 내가 생을 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또 상식은 관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관을 극하거든요. 그래서 이법행위도 좀 잘해요. 내려주는 거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아랫사람한테는 아주 친절해요. 그러나 자기보다 윗사람, 상식은 극하니까 윗사람한테 덤벼들어요. 그래서 상식은 계속 관을 극한다. 관이라는 건 우리 법이잖아요. 그죠?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대모 주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로부터 바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입이거든요. 그래서 말재주와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합니다. 아주 말을 잘해요.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말도 잘 들을 정도로 말 잘하고 또 생존 본능이 강하고 호기심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창작 능력, 제주 예술가들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창의력이 많고 그래서 또 상식은 자식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 또는 타자 양육. 타자 양육은 왜 나오냐면 상식은 관을 듣거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관은 뭐예요? 남자죠. 상식 하나에 남자 하나. 그게 자식이니까. 상식이 많으면 상식 하나에 남자 하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또 극을 하니까 남자 갈아치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 하나, 상식 하나. 상식 하나에 남자 하나, 상식 하나에 남자 하나. 그래서 본처해로가 어렵다. 본처해로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타자라는 거는 남자 하나에 상식 하나에 남자 하나라고 했죠. 그럼 결혼했을 때 한번 해서 자식 하나 얻었죠. 또다시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또 자식이 생기죠. 그러면 본 남자와 두 번째 남자의 자식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상식태양은 타자 양육이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물론 격이 높아지면 타자라는 거는 학생이 되겠죠. 상식이니까 학생이 돼서 대학교 교수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상식태양은 이걸 말합니다. 타자 양육으로. 남의 자식, 남자 하나에 상식 하나, 자식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간이 갑이죠. 나이가 생하는 지지, 화국, 인, 오, 오 해서 인도 화로 같고 천간에 화가 떠있기 때문에 모든 게 화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식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월지에 상식을 두면 아버지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은 내가 생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을 하는 거는 부모가 힘이 없어서 부모 자리에서 부대 폐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대 폐망. 아버지 때 내리막을 걸었다. 그래서 상식은 태어나면서 집안이 기운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 집안이 기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거는 자연 어떻게 해요? 죄를 생하죠. 상식은 죄를 생하죠. 자연생을 하는데 이 죄라는 뭐야?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 죄는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상식이 계속 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인수태양이 돼요. 그죠? 아까 인수태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 간이 뭘한다. 제 간이 뭘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 벌써 망했다.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월지의 상식은 부대 폐망이다. 부대 폐망. 자식이기도 하지만 상식은 자식이지만 여기서 재성은 나중에 내가 남자라면 여자이기도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재성이 아버지죠. 아버지라면 돼요. 그래서 상식이 계속 상식이 크단 말이 그죠? 아까 이야기가 상식이 크니까 여기서 생을 해버리니까 상식태양이 딱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해버리니까 제 아버지는 상식이죠. 제 엄마는 인수는 상식이죠. 그래서 재성이 많아져요. 자기 때. 그러면 여기서는 재성 입장에서는 제다신약도 되지만 상식이 생을 했으니까 인수태양도 된단 말이에요. 인수태양이나 제다신약은 어차피 제 간이 뭐라는 거는 똑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부대 월지 상식은 부대 폐망이고 상식은 아까 남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월지 상식 가진 사람은 또 남도 믿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망했기 때문에 불심이 있어요. 불신. 그래서 남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 딱 오면 어떻게 하냐면 팔짱 끼고 있어요. 사주 딱 내는 거. 맞춰봐라. 안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도 전반적으로 다요. 이러고 있습니다. 골치 아파요. 이런 사람 오면. 그럴 때는 이제 짚어줘야 돼. 이런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 과거를 들춰내줘야 혹하지 그냥 머뭇머뭇 했다가는 오히려 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올지상식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의 요망입니다. 주의, 사주 오는 사람한테는 주의 요망. 그 다음에 제다 신약의 특성. 제다 신약, 재성은 내가 다스리죠. 그죠? 내가 다스리니 다스리는 걸 잘하겠죠? 다스리면 통솔력. 다스리는 건 내가 지도자가 되겠죠? 그럼 사업가도 되겠죠? 내가 통솔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있으면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쟤는 돈이죠. 쟤는 돈이니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나보다 탁월합니다. 계산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하는 격국은 신왕 제왕이 아니라 제다 신약이라는 약한 사주예요. 그러면 지지에 뭐가 많다? 재가 많다. 재라는 거는 돈이기도 하고 음식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 재라는 거는 돈, 여자, 음식. 일상에서 돈, 여자, 음식을 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제다 신약의 사주를 이야기해요. 제다 신약. 그러면 지지에 제다 신약지의 사주 한번 들어볼게요. 병인. 일간은 수입니다. 수국화하니 재가 되죠. 이노 하부에서 또 아까처럼 화가 떴네요. 그러면 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재가 여기도 재, 여기도 재, 여기도 재. 그죠? 재가 많아. 그럼 뭐가 많다? 내 일간은 뿌리는 여기에 뒀죠. 민수 뿌리 여기에 뒀어요. 그죠? 뿌리는 약하고 밑에 재는 돈, 여자, 음식이에요. 돈도 많겠죠. 그러나 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 내 손은 2개, 돈은 엄청 많아요. 그럼 욕심 안 내고 2개만 들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2개만 들어갈까요? 이거 가지로, 이거 이제 돈 가지로 친구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남이 다 싣고 가버리지. 돈 날로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내 돈은 없어요. 진정한 내 돈 없다. 내 돈 없다. 또 여자가 이렇게 많아요. 진정한 여자 없다. 늘 음식 욕심 많아서 욕심 많은 게 단지 좋은 거 남자 입장에서 평생 많은 여자를 거느려야 돼요. 많은 여자와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정력 하나는 좋다. 응. 정력 짱이다. 하나는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수가 수죠. 물이잖아요. 계절에 어느 계절에 5월이잖아요. 한참 더울 때 주위에 온통 더워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물 몇 방울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다 수몰 돼버리죠. 수증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평생 살면서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이런 화에 많은 지배를 받아요. 화는 이 사람한테 재성이기 때문에 여자와 돈과 음식으로 인해 나중에 이런 사람 음식 장사를 합니다. 또 욕심이 있으니까 음식 장사를 하고 평생 여자 많은 곳에서 삶을 하고 돈은 늘 돈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일확천금 노리고 욕심은 있으니까 일확천금 노리고 노름하고 돈법에 얘기하겠죠. 해서 나중에는 이 많은 재가 생하는 게 뭐예요? 관이죠. 그죠?
그죠? 관은 또 나를 극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을 뭐라고 그러냐면 살이라고 그래요. 관이 되는 게 아니고 재생살. 제가 생하는 게 오히려 살이 돼서 나를 더 극한다. 그래서 돈 너무 욕심내면 결국은 내 목숨 죽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사람 욕심내지 마라. 조언은 욕심내지 말아요. 이 사람의 조언은. 이 사람 밥 해주는 거는 건강 챙겨라. 욕심내지 마라. 이게 제다 신약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관살, 태왕. 관살이라는 거는 그리고 관성은 나를 극하죠. 나를 통솔한다는 거예요. 내가 극을 당하는 거예요. 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관성은 나를 극을 한다. 극을 한다는 거는 나를 통솔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법이기도 하죠. 법. 첫째, 관성은 우리가 준수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 되는 법이 되고요. 때로는 직장 들어가면 우리 마음대로 못하죠.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이기도 하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 배우자, 남편이기도 하고, 남자 입장에서 관성은 자식. 그래서 법을 준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명예를 준수하고요. 법을 잘 지키면 사람이 착하죠. 일단 착하고 충실하고 충법정신 강하고 직장생활하면 책임감 강해야 되고 타인의 모범이 돼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관살태왕이라는 신약한 사주를 다뤄요. 신왕 간왕을 다루는 게 아니고 신약사주 관살태왕을 다룹니다. 관살태왕이라는 거는 이런 나를 극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지에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관은 나를 극을 하는데 극을 하는 요소가 오행이 많아요. 그럼 극을 많이 받겠죠. 타의 지시를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일간이네요. 그죠? 수의 간은 토죠. 토국수 한다는 말이에요. 토국수. 관성에서 오행이 내가 인수면 관성은 우기와 진수충기가 되죠. 그래서 극을 받으니 토극수를 하니 하나만 있어도 극을 받는데 이 많은 관성이 나를 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을에 물이 이런 댐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토는 큰 댐과 산과 같거든요. 산이 이리 많으니 물기를 막겠죠. 그래서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흙이 많으니 토가 많으니 탁수가 돼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물이 얕으니 고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 흙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관살장은 우리가 관살이라는 거는 관이라는 거는 나를 극하니 또 여기다 살을 붙여요. 그래서 관살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정관을 말하지만 이렇게 관이 많을 때는 오히려 살이 된다. 극을 많이 받으니 내 일간이 더욱더 약해진다. 그러면 관이라는 거는 법이고 직장이고 남자고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관이 일이 많으니 적당히 있으면 이 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되지만 많으니 법으로 인해서 당해보고 반대로 그 사람은 신약하게 약하니까 법에 늘 당해보고 그래서 늘 간제구설이 생기고 직장에서 일법만 많아서 일해주고 돈 못 받고 남자들 사이에 늘 치이고 여자 같으면 남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니면서 진정한 내 남자 없고,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많으니 그게 한 여자의 자식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에 여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또 그거 어렵고 본처해로 어렵고, 그래서 자식 하나에 관성 하나에 여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남자는 자식 하나에 여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에 치이고 일복이 많아서 일에 치이고 그걸 하니까 건강이 안 좋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관이 우리가 바로 가는 건 뭐예요? 관성은 인성을 생하죠. 인성을 생하죠. 그러면 인성은 바로 나를 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관인상생이라고 그래요. 관인상생이라고. 관성이 많은 관이 인성을 생하면 오히려 이럴 때는 또 살인상생이라고 말합니다. 관성이 많을 때는 이 사람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지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라는 인성을 취하면, 공부라는 인성, 이 토가 많으니 금이라는 인성을 취하면 금생수에서 나한테 돌아오죠. 다시 살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직장에 들어가죠. 공부를 하면 직장에 들어가서 공직 또는 교육계 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만약에 이때 운에서 어릴 때 운에서 인수운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상생이 돼서 직장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상승은 못해도, 진급은 못해도 그냥저냥 말단 직원이라도 계속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관살태양 특징은 공부해라. 그거는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면 힘들지만 한 자리에 오래 있어라. 근데 주위에서 자꾸 직장이 많으니 자꾸 이제 변경하고 싶고, 몸은 약하니 이걸 이겨낼 수 없으니 자꾸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일정하지 못한 직업, 몇 년 다니다 말고 하는,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관살태양이구나 라고 그냥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관살태양과 비슷한 게, 우리 아까 제다신약과 관살태양에 반반 섞인 게 있어요. 그걸 제살태왕이라고 해요. 제살태왕. 여기서 아까 재성이 많아서 내가 약해지는 경우 있고, 좀 전에 관성이 많아서 내가 약해지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이거 두 개로 인해서 재와 살로 내 사주가 약해지는 사주가 있어요. 그런 사주를 제살태왕사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재라는 건 내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볼까요? 남자 입장에서 재는 뭐예요? 여자죠. 여자. 살은 관성이니 자식이죠. 여자와 자식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신약사주라고 했죠. 신약사주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당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여자와 자식으로, 여자와 자식, 여기서 여자는 부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제가 플러스 되죠. 여자니까. 또 여기서 자식을 또 놓으면 살이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더 약해지죠. 그러면 결혼하면서부터 집안이 내려가요. 내리막. 집안이 기운다. 결혼하면서부터 하던 일이 잘 안 된다. 자식 놓고 다니 간제구사. 부도나거나 아니면 어떤 법원에서 딱지 나라거나 이래서 간제구설이 생긴다. 그래서 제살태왕사주는 결혼하면서 집안이 기웁니다. 그래서 사업하거나 이런 게 유지가 안 되고 계속 부도나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쟤는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살은 남편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당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시어머니,
밤에는 남편. 늘 감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만땅 받죠. 스트레스 받고 그럼 집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스트레스 받 집에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밖에 나와야죠. 그럼 이거 가출 그냥 집 나온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직장생활 해라. 집 나와라 이러면 실망하잖아요. 직장생활 해라. 보통 신약사주들은 대신에 인물을 줘요. 인물을 줍니다. 기교나 이런 걸 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뺏지는 않아요. 우리 보면 그죠? 하나는 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예능감도 있고요. 예능감. 잘 놀아요. 밖에 나가면 이런 스트레스를 밖에 나가서 표출을 하기 때문에 분위기 시키는데 업 시키는데 최고고 잘 놀아요. 그리고 인물도 좋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인기 많습니다. 인기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여자 같으면 직장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남자는 결혼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꼭 이런 사람이 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안 하면 좋아요. 그냥 직장생활 이용당하 있으니까 직장생활은 이용당하면 월급이 나오잖아요. 일해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무탈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꼭 이런 사람은 객기가 있어서 사주가 약한 사람들은 객기가 있어요. 작은 개가 잘 짖죠. 지나가면 먼 거리에서도 50m, 금방 50m 짖어대요. 큰 개는 밥그릇만 안 차면 안 짖어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 사주가 약하면 객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더 하고 막 우겨대요. 그거 이야기하니까 잘 나오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 자꾸 객기 부리다가 이제 자식한테 미움 사죠. 부인한테 또 왕따 당하죠. 나중에 둘이 합세해서 제 살이 합의돼 있잖아요. 재생살하죠, 그죠? 둘이 합해서 어떻게 한다? 이혼시킨다. 자식이 부모랑 그 엄마랑 짜서 왕따 시켜요. 왕따라는 이혼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사고 치지 말고 여자 말을 잘 들으라. 어차피 강한 기운에 종을 해버리면 살기 편하잖아요. 그죠? 강한 기운에 조금 엎드려라. 그러면 살기가 편하다. 직장생활하고 남의 말 잘 들으면 되는데 사주 약한 사람들이 객기도 좀 있고 우겨대는 거 있고요. 고집 셉니다. 그 속으로는 이제 겁도 많고 이러는데 고집도 세고 표현하는데 없는 척 안 해요. 그 있는 사람은 없는 척에도 있으나 없는 상관이 없는데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포장하고 더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금목걸이 하나씩 하고 이러고 다니죠. 그런 사람들은 그 표현 이렇게 큰 거 두르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속이 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아까 인수태양 신강사주와 방금 5개 한 신약사주를 다뤘고요. 나머지 우리가 좋은 사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사주. 신앙, 관원. 여기서 신이란 일간이 월지나 일지에 뿌리를 든든히 두고 근을 든든하게 두고 관 또한 국을 이뤄서 왕하다. 그러면 그래서 사주 이름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우리 이게 몽고하니 이름 자체에 벌써 답을 뒀어요. 내가 강하고 관 역시 강하다. 신앙 관이란 법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니 이 법을 무서운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법관, 검찰청 또는 법과 관련된 공무원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신앙 관왕 사주라고 합니다. 또 우리 첫 번째
좋은 사주,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주예요. 솔직히 이 사람들은 힘들어요. 우리 보기에만 좋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상위 20% 사주죠. 그죠? 백화점이든 어디든 상위 VIP 20%가 그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차지유지합니다. 그래서 2080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약이 아니고 2080 VIP, 나라도 VIP 상위 잘난 사람 20%가 전체 국민 80%를 차지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지만 본인들은 힘듭니다. 80%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80% 늘 눈만 뜨면 욕하잖아요. 그죠? 정치 못한다고. 그 다음에 신앙 제왕사주. 이것 또한 내가 강하고 제 돈이죠. 돈도 강하다. 그래서 사주 하나 볼게요. 일간이 화해. 득지 못했어요. 그죠? 등록 못했네요. 그죠? 득세도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 득지했죠. 득지했어요. 그래서 뿌리를 뒀습니다. 인호합이 돼서 화가 됐어요. 그죠? 득국했죠. 화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일간이 목생화했죠.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축, 사축, 금국이 됐죠. 금, 위에 신금도 떴네요. 그래서 금은 일간에서 봤을 때 화극, 금에서 재가 되죠. 재가 되죠. 그래서 내가 강하고 재도 강하다. 그래서 이런 걸 신앙 제왕. 재라는 건 아까 물어봤어요. 재는 여자 또는 돈 또는 음식. 그래서 여기서는 돈으로 봐요. 여자도 용신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많은 여자 거느립니다. 그러나 신앙사주는 이혼은 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유지합니다. 왜?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하니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까 저기는 관왕은 법을 다스렸죠. 얘는 돈을 다스리죠. 그러면 뭐가 되겠나요? 사업가가 되겠죠. 사업가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있죠. 병신. 여기서 정제가 돼서 만약에 이게 편제가 됐잖아요. 편제가 되면 화극금에서 오히려 제가 신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편제로서 극은 하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신앙 제왕 사주가 됩니다. 신앙 제왕 사주. 이런 사주는 사업가 사주를 말합니다. 그 다음 또 균형 잡힌 사주. 세 번째, 신앙 상식왕. 우리가 상식이란 자식이기도 하고 타자양으로 교육이죠. 그래서 교수사주입니다. 교수사주. 그래서 해제문의 기사. 내 일간이 등령했고 화생토에서 득세했고 또 지지에 득지를 했어요. 득지를.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죠? 상식은 신유, 토생금에서 여기 상식이 있죠. 이거 하나로는 조금 약해요. 근데 운에 상식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진유 합금이 돼요. 여기서는 일단 같은 토기 때문에 토의 뿌리가 되면서 다시 상식운이 오면 유운이 오면 진유합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내가 강하고 상식도 강해진다. 그래서 상식이 국을 잃었으니까 상식은 국이라는 건 엄청 많은 걸 말해요. 그래서 국이 크니 이거는 대학교
학생이 많다는 뜻이니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된다. 이런 사주를 신앙관왕, 신앙상시왕, 신앙제왕, 그래서 균형 잡힌 사주의 특성이 이렇게 신앙하다가 중간을 유지했을 때 우리가 균형 잡힌 사주, 소위 말하면 좋은 사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여기서는 신앙상시왕, 교수 사주를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보통 이런 사주들은 우리한테 보러 안 온다고 했죠. 이 대표적인 거는 이 세 사주는 사주를 보러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다지 이런 사람이 사주 보러 왔을 때는 언제 오느냐? 시험에 합격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사람은 언제 뭐 대발하겠느냐? 뭐 이럴 때 오겠죠. 이 사람도 뭐 언제 교수가 되겠느냐고 이제 고민 상담하러 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앙관왕, 신앙제왕, 신앙상시왕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사주로서 세 개를 했고, 아까 사주 8개 있나요? 민수대학교 3개, 강한 사주 3개와 약한 사주 제다신약, 간살대왕, 상식대왕, 제살대왕 이렇게 해서 사주를 공부를 다 해봤어요.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까지는 전체적인 총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는